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이 이슈인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 중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무엇이든 터치하면 알려주는 기능과 일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화면에 있는 무엇을 선택해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자, 제가 네이버로 쇼핑몰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나무 위키에 쇼핑몰 사진이 나오죠.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자, 이 쇼핑몰이 어떤 쇼핑몰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흐려지면서 이 화면을 터치해서 그리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터치해서 그려볼까요? 자, 터치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검색을 해주죠. 파타야에 있는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유튜브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는 도중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멈추고요. 약간 흐려졌죠. 자, 이 상태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안경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안경 보시게 되면 동일한 디자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영상을 볼 때 검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간단하게 구역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인물 검색은 되지 않고요. 사물 검색만 가능합니다. 인물은 선택하게 되면 검색할 수 없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아이들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단 홈 버튼 누른 다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바로 검색 기능이 실행되죠. 자, 터치해서 구역을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동일한 캐릭터죠?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또는 인터넷 검색 중에 영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검색을 해줄 수 있고요. 카메라로 사물을 비춘 다음 그 상태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하고자 하는 식물을 비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자, 이제 터치해서 구역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구역 그려주면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석화 사막의 장미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아직 꽃은 피지 않아서 꽃은 없지만 사막 장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콜릿인데 박스를 찍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알맹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구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자, 허쉬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의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모양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물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책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비친 다음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베라는 남자라고 해서 바로 나오게 되네요. 이 경우도 책에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면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차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차 옆모습을 비춘 다음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차를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티지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티지인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스포티지 맞죠?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비춰도 과연 찾아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헤드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정확한 차종을 찾아주게 되겠죠. 자, 쉐보레 스파크라고 나오죠. 자, 뒤쪽에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스파크 LT 맞네요. 쉐보레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비춰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물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물 이름을 찾으려면 여러 번 검색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럴 경우도 아주 편리하게 사물의 명칭을 찾아줄 수 있어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이 비상문 표시를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봤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라고 부르죠. 피난 유도 측광 표지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S24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나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또는 유튜브를 볼 때 카메라로 비친 다음 궁금한 부분을 터치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은 일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주는 AI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실행한 다음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는 동영상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한 운동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찍을 경우에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자세를 볼 수 있어서 운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그 외에도 영상을 찍은 다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면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지 않고 일반 영상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게 되면 영상이 끊겨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갤럭시 S24부터는 중간 과정을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줌으로써 일반 영상을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영상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속도 조절을 이용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 터치합니다. 그러면 4분의 1배속, 2분의 1배속, 1배속, 2배속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게 되죠. 자, 1배속은 원래 속도고요. 2배속은 좀 더 빠르게 감는 게 되겠고 2분의 1이나 4분의 1로 천천히 플레이되는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을 주시고요. 4분의 1배속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배속으로 천천히 플레이가 되죠. 일반 영상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4분의 1배속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4분의 1배속 다시 터치를 해주면 여기서 배속을 다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분의 1배속으로 줘볼까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의 1배속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다시 2배속으로 주시게 되면 빠르게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찍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슬로우 모션으로 적용시킬 구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4분의 1배속 아래쪽에 구역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구간을 잡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르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절단 표시를 누르게 되면 중간을 또 잘라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부분마다 영상 속도를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앞쪽은 4분의 1배속을 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배속을 줬습니다. 그러면 앞쪽은 느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은 원래 속도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간을 전부 설정을 해서 속도를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선택한 다음 더보기 들어가셔서 슬로우 모션을 이용해서 따로 찍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찍게 되면 찍을 수 있는 영상의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영상 길이에 상관없이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AI 기능 중에서 실생활에 바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셔서 실생활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키보드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삼성 키보드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SNS, 문서 작성 앱, 웹 브라우저 등 다양한 곳에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죠. 어떤 앱을 쓰셔도 키보드는 동일한 키보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이버 메모 앱을 실행하고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패드가 나오게 되죠. 한글을 입력하는 키패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갤럭시의 경우에는 천지인 키보드와 쿼티 키보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키보드 종류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꺼내게 되면 상단에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죠.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을 터치하시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가 나오죠.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천지인, 쿼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사용 방식에 따라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쿼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쿼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쿼티를 이용하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단에 있는 것은 네이버 메모 앱에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아래 키보드 위에 있는 것이 키보드 메뉴가 되겠죠. 자, 일단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모음과 자음을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울 때는 여기 있는 백스페이스로 지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키보드 아래쪽에 보면 특수 문자 입력키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특수 문자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가라는 글씨를 누르면 한글 입력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특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매번 특수 문자 키패드로 넘어갈 필요가 없이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점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특수 문자를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손을 떼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키 위에 특수 문자를 아예 표시할 수도 있죠. 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스타일 및 레이아웃 부분에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문자라고 있죠. 지금 체크가 꺼져 있는데요. 자, 체크가 꺼져 있으면 키패드에 글씨만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 체크를 켜게 되면 글씨 위에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경우 문자 위에 있는 특수 문자들을 입력을 할 경우 해당 키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특수 문자가 파란색 키로 뜨게 됩니다. 자, 이때 손을 떼게 되면 해당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겠죠. 자, 글씨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하면 되겠고요. 특수 문자는 터치하고 기다리면 특수 문자 뜨면 손을 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수 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매번 특수 문자 키 누르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하면 훨씬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패드 위에 보시면 번역 기능이 있죠. 자, 이 번역 기능 누르시면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를 바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 부분에 보시면 KR이라고 나와요. 이 K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을 한국어로 번역하죠. 자, 자동을 영어로 번역할게요. 한국어 터치하시고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해당 문장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키패드는 어떤 앱이든 동일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NS나 문자를 이용을 하실 때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단 메뉴 우측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입니다.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손글씨 부분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글씨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손글씨 창이 나오죠. 자, 이 손글씨는 손으로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런 펜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필기체로 입력을 시킬 때는 여기에 필기체 입력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상단에 있는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곳에 바로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일부러 아래창에 입력하실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창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백스페이스 키 앞쪽 지우기죠.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앞쪽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 물음표라든지 쉼표, 마침표 전부 찍을 수 있고요. 엔터키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특수 문자를 직접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한글로 돼 있을 경우에는 한글만 인식합니다. 영어는 인식률이 떨어져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키를 눌러서 한영어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터치하시게 되면 0이라고 선명하게 보이고요. 다시 터치하면 한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보이죠. 한영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쓰실 때는 영어로 전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키보드 꺼내시려면 아래쪽에서 키보드 누르시면 다시 키보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한손 키보드라고 나오죠. 한 손 키보드 선택하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한쪽으로 몰려서 입력이 좀 더 쉽겠죠. 자, 그 다음 오른손으로 잡고 이용할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오른손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손이 크신 분은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모드가 있죠. 자, 이 모드는 키패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 키보드가 있고 플로팅 키보드가 있죠. 자, 일반 키보드는 지금과 같이 아래쪽에 키보드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플로팅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배치를 시키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쪽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잡고 또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려면 아래쪽 잡고 제일 아래로 붙이게 되면 파란색 박스가 나오고요. 다시 고정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추출이라고 있죠. 자, 이 텍스트 추출은 여러 가지 앱들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키보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텍스트 추출 선택을 하시면 직접 텍스트를 찍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텍스트 입력창이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텍스트를 비추게 되면 그 텍스트를 박스가 감싸게 되고요. 그때 아래쪽에 있는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스캔한 텍스트를 텍스트 입력창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어때요? 비추는 것만으로도 지금 계속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을 비추기만 하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붙여넣을 수가 있죠. 자,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야 할 경우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그대로 문서를 쭉 따라서 비춰주기만 하면 전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즉석에서 스캔해서 바로 입력을 해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 S24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인공지능 기능이죠. 자, 앞으로 갤럭시 S23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24만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장 스타일과 철자 및 문법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문장 스타일은 기본 내용을 쓰게 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어투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우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스타일이라고 있죠? 문장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어투로 바꿔주게 됩니다.
원본, 전문적인, 편안한, 소셜, 공손한, 이모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눌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공손한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언제 와라는 텍스트가 안녕하세요 언제 오시나요로 바뀌죠.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바로 변경이 됩니다. 일일이 전부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을 한 후에 어투를 바꿔주게 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철자 및 문법이죠. 여러분들이 SNS나 문자 이용을 하실 때 입력한 후에 철자나 문법이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전부 입력한 후에 철자 및 문법 눌러주시면 잘못된 것을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일일이 타이핑하기 싫으실 경우에는 음성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으로 말한 내용이 텍스트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갤럭시의 음성 입력 기능은 거의 최고 수준이죠. 여러분도 실제 이용을 해보시면 거의 문제없이 완벽하게 입력이 됩니다. 발음을 조금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말하면 오타 없이 완벽하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다양한 키보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메시지 많이 보내시죠? 메시지 작성할 때 문법이 맞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격식에 맞는 표현이 잘못되면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몇 번씩 고치게 되는데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은 메시지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메시지 작성 시에 단어나 문구 선택, 맞춤법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써주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완성해 줍니다. 메시지 앱을 선택하고 연락처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키패드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갤럭시 S24의 인공지능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철자 및 문법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상대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낼 때는 이 문자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하고 여기에 그냥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대화 번역부터 해볼까요? 대화 번역 선택합니다. 자, 지금 번역 기능은 메시지에 쓰인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언어를 한국어로 변형을 시켜주죠. 자, 상대편이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눌러서 번역이라고 위에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시고요. 여기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화 번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시지를 한국어로 써볼게요. 자,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입력창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번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앞에 있는 EN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EN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동을 영어로 번역해주죠. 이것은 상단에 나왔던 번역 기능과는 또 반대가 되겠죠. 상대편과 내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것은 들어온 메시지를 번역해 주는 것이고요. 하단 키패드 위에 보이는 번역 기능은 내 언어를 상대편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 잊지 않으셨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위쪽 메시지 입력창에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르면 번역된 메시지로 전송이 되겠죠.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영어로 전송이 되고요. 그 영어 메시지 아래에 한국어 메시지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때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를 이용할 경우 여기 있는 ENKR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자동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거나 또는 도착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동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언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언어들은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단 언어팩을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메시지 창에서 이용하는 번역 기능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자체 기능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는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와이파이 상태에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번역 기능을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키패드 위에 보면 여기 번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눌려져 있죠. 자, 이제 번역 기능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 기능이 없어졌죠.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스타일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달라고 하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존대와 평어체를 섞어서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나요?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스타일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해당 메시지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이 있고요. 전문적인이라고 나오죠. 전문적인 문장은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시나요? 좀 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편안한으로 하면 야,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좀 빨리 봐줘. 라고 나오고요. 소설식으로 하면 또 소설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공손한으로 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시나요? 조금 빨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모지도 추천을 해주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 스타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자,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빨리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꿔볼게요. 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인공지능 다시 나오죠?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요. 문장 스타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원본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전문적인이라고 있죠? 조금 더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빨리 만나자. 공손한 보시게 되면 조금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존댓말을 일일이 입력을 하면서 쓰려면 내용도 더 길어지고 평소문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 없이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손한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면 이대로 내용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철자 및 문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하라고 하죠. 또 텍스트 입력을 해볼게요. 맞춤법도 좀 틀리게 썼고요. 그 다음 앞뒤도 약간 바꿔봤습니다. 점심때 만나면 밥부터 먹고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이 있어서 일찍 만났으면 해. 이렇게 틀리게 내용을 썼죠. 자,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철자 및 문법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바꿔주겠죠? 점심때 만나면 밥부터 먹거나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이 있어서 일찍 만났으면 해 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철자법을 전부 고쳐주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음에 들었으면 적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메시지 전송할 때 맞춤법이 틀리거나
또는 띄어쓰기가 엉망이면 상대편이 굉장히 성의 없게 받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서 전송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경우는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시지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적용된 인공지능 중에 이 메시지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가장 쓸모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해서 상대편이 보면 취소할 수가 없죠. 본의 아니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중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최근 인공지능 AI 앱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AI의 원조인 챗 GPT를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비용 부담도 없으면서 가장 진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입력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최근 업데이트로 꼭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코파일럿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코파일럿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기능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좌측 상단 줄 3개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코파일럿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이너라고 있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 쿠킹 어시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있죠. 이 분야로 특화된 코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온라인 교육 업체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업체명은 IB96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로고를 벌써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자, 4가지로 만들어졌네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DALL-E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기본 베이스는 챗 GPT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큰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컨텐츠 자격 증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도 만들 수 있고요. 팜플렛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분식점의 메뉴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메뉴에는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전송합니다. 자, 메뉴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는데요. 4가지를 만들어줬죠. 자, 메뉴판으로 실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는데요. 떡볶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됐지만 김밥의 경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 있죠. 실제 이용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때 문제점이 글씨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죠. 이런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디자인할 때 고민하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코파일럿의 장점이 이런 기능들을 코파일럿 앱 하나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죠.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워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베이케이션 플래너에 들어가서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반적인 여행 계획을 짜주게 되겠죠. 괌에 4박 5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을 짜시고 그 다음 본인에 맞는 계획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이 나왔는데요. 괌에서 방문하고 싶은 특정 장소나 활동이 있는지, 여행시작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짜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킹 어시스턴트라고 있네요. 이것은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죠.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시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료가 전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죠. 자, 보통 어떤 식사에 드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물어보고 있죠. 밥과 먹으려고 합니다. 주로 점심 때 먹습니다. 하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채식주의자거나 특정 재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물어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레시피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피트니스 트레이너죠.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꼭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대로만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내용도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혼자서 운동하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요즘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요.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죠. 자,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써볼까요? 현재 운동 수준을 물어보죠. 자, 저는 초보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네요. 장비는 없습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는 중간 정도 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답을 계속 써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헬스장 가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개인 트레이너로 운동을 시작해 보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드실 때 그때 헬스장을 가셔도 늦지 않겠죠. 해외의 헬스 트레이너들도 기본적인 운동은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새 주제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로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자,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요. 음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답이 나오고 있죠. 자, 다른 질문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질문할 경우 음성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네요. 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벚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줬네요. 아주 잘 만들어줬죠?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앞모습이네요. 예전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얼굴이라든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주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은 약간 만화 같이 그려졌죠?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벚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모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이미지도 똑같이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새 주제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챗 GPT-4 사용하기가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최신 기능인 챗 GPT-4 버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3.0, 3.5 버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4.0이 나왔죠.
4.0이 바로 코파일럿에 적용이 되었네요. 자, 이걸 체크를 하면 4.0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실 경우에는 3.5, 3.0 이용하시고요.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실 경우에는 챗GPT 4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기능들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런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벚꽃 피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3일로 예상되며 만개 시기는 4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죠.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3일로 예상되고 만개 시기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명소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 참조한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죠. 출처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이 나오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하지만 이렇게 출처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이어지는 질문을 예상 질문으로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질문으로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 4분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자, 지금 여기 있는 파형을 누르게 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음성으로 답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형 부분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예상도 이렇게 나오죠.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감소로 최강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금리 및 환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출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 내용에 이어서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앱들 중에 이 코파일럿 앱이 실생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부터 어려운 질문, 이미지 생성, 여행,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하셔서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S24의 전 세계 판매량이 인공지능과 신기능에 힘입어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인터넷 이용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 S24만의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실 때 크롬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앱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삼성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면 갤럭시 S24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번역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도 많이 이용하시고 뉴스들도 현지 뉴스를 직접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직구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아마존.co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영어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현지인이 아니면 바로 읽고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죠. 자, 그럴 때 이 화면을 터치해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역이라고 나오죠. 자, 번역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영어로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나오는 상태예요. 자, 저는 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한국어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바로 한국어로 바뀌게 되죠. 이 번역 기능은 구글 번역보다 갤럭시 S24의 번역 기능이 좀 더 매끄러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한국어 번역 부분에서는 구글에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번역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또 바로 번역이 되죠. 자, 상단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바꾸더라도 알아서 자동 번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린이용 비행기 장난감 폼 글라이더 비행기 소년과 소녀를 위한 최고의 부활절 바구니라고 나오죠. 이렇게 번역 부분을 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줘요. 자, 그 다음은 해외 뉴스를 보실 때 많이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NN으로 왔는데요. 자, 지금 상단에서 이미 한국어로 번역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번역이 되죠. 일일이 번역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한 소수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하고요.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의 비전이 모든 공화당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정말 완벽하죠? 자, 번역 품질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번역 기능이 구글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S24가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문을 보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원문 보기 터치하면 다시 원문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번역할 때는 또 번역 버튼 누르면 또 바로 번역이 되죠. 자, 필요 없을 때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번역 기능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들어가셔야겠죠. 네이버를 이용하면 지금 이 기능은 쓸 수 없죠. 자, 삼성 인터넷 터치하시고요. 이번에는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이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터치하시고요. 번역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같은 곳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한국어가 한국어로 보이는 거죠. 자, 저는 이거 한국어를 터치해서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영어로 바뀌게 되죠. 인터넷상에서 번역해서 보는 것은 한영, 영한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언어도 다양한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로 한영, 영한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의 언어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래로 내리셔서 상단 번역바가 나오게 한 다음 여기 있는 영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언어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게 되면 필요한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언어를 한국어나 또는 그 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대신 필요한 언어는 미리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번역 기능이 대단한 것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 기능만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보통 다른 번역기는 자체적으로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역 기능은 인터넷에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번역바에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설정이라고 나와요.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번역용 언어팩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셔서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팩 다운로드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약 기능이 되겠습니다.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전부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스크롤을 전부 조절해서 읽어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뉴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창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브라우징 어시스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터치하게 되면 요약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서 한 것은 여기는 번역이죠. 이 번역과 여기는 번역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만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요약은 브라우징 어시스트에서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제목은 굵은 글자로 나오고요. 자, 앞쪽에 이렇게 강조 표시를 둬서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줬죠. 자,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전체 내용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죠. 자, 번역을 해주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기사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사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앞서 우리가 봤던 CNN으로 왔는데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위쪽으로 올려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영문 기사를 영문으로 요약을 해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면 또 이 내용을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뉴스들은 해외 뉴스를 일단 한번 걸러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지 뉴스의 느낌을 받을 수 없죠.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서는 해외 정세도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집중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중 모드를 누르시면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가려지고요. 필요한 내용들만 큰 글씨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사나 글을 읽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광고 같은 것도 전부 없어졌죠. 광고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아래쪽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약과 번역 두 가지가 있죠. 자, 요약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역이죠. 자, 번역은 따로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언어팩은 여기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 브라우징 어시스트 기능은 원UI 업데이트 상황이나 기종에 따라서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같이 줄 3개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종에 보이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광고창이 중간을 가려서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야 되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광고 차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광고들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또 아래쪽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광고 차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할지 물어보게 되죠. 자, 이런 앱들이 광고를 차단하는 앱인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앱을 설치해서 광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걸 설치를 하셔서 광고를 차단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실 때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실 텐데요. 이 삼성 인터넷의 AI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